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사업가로서의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기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복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그의 가족 때문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작년 가을,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게 됐을 때였죠.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꽤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직원 15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사업 초기에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서울 외곽의 소형 상가 건물도 하나 구입했는데 당시에는 그저 노후를 위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사업과 함께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였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2년간 사랑을 키웠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불편한 기운을 느꼈지만 예비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들이 성공한 여성을 만났다며 좋아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던 거죠. 문제는 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시작됐어요. 지난해 가을, 대형 쇼핑몰 플랫폼들의 정책 변경과 함께 갑작스러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제품 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는 직원들의 월급을 위해 개인 통장까지 털어야 했죠.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상황을 알고 걱정했지만 곧 극복할 수 있을 거라며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비 남편이 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후더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 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거만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내 회사가 이제 곧 문 닫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면서? 우리 아들이 내 빚까지 뒤집어 쓰게 할 순 없어. 그러니 현명하게 결정하렴. 결혼식 취소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석현이한테 마음이 변했다고 해.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사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고 더군다나 빚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자산이 더 많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 설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조상님이 도우신 게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빠도 없이 동생이랑 아픈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더니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망칠 뻔했어. 네 엄마 병수발까지 우리 아들이 같이 할 뻔했잖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당당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충격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그가 어머니의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이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예비 남편을 정말 사랑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제 사업 상황을 오해하고 있음에도 대화로 풀기보다 협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비 남편을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가 만난 카페에서 예비 남편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내 사업에 대해 걱정하시더라.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어? 지금 회사 상황이 많이 심각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테고 그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있겠구나 싶었죠. 무엇보다 그가 제 말보다 어머니의 말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는 대신 그저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이 더 이상 그를 잡을 수 없게 했어요. 그런 분과 가족이 될 용기가 저에겐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전하지 못한 채 그저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예비 남편의 슬픔에 찬 눈빛을 마지막으로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파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1층 임대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만료됩니다. 재계약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네요. 평소 부동산 관리는 관리인에게 맡기고 있었기에 임차인들의 얼굴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제 동생이 네일샵을 열고 싶어 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럼 재계약은 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 제 동생이 그 자리에 가게를 열 거예요. 관리인과의 통화가 끝난 후 문득 현재 임차인의 가게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동생의 네일샵을 열어주기 위해 인테리어도 알아봐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건물을 방문했죠. 1층의 작은 카페를 향해 걸어가는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현인의 커피.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서 있었고 한쪽 테이블에는 예비 남편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본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이 건물 주인이에요. 계약 만료 때문에 왔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못하고 그저 벽을 붙잡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 카페가 어머님 가게인 줄은 몰랐거든요. 부동산 관리는 다 맡기고 있어서. 예비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석현 씨, 제가 3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습니다.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현 씨 어머니가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제 사업이 망했다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석현 씨와 헤어지라고 했죠. 제가 거절하면 석현 씨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물론 그 협박은 먹히지 않았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한 진짜 이유는 전 어머님과 가족이 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홍조로 붉어지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 당시 내가 알아보니까 이 여자 회사가 망했다고. 조상님들이 널 도운 거야. 이 여자와 결혼했으면 너는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예비 남편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 몰래 이 사람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죠? 엄마는 널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날 위해서라고요? 엄마 때문에.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 사랑한 여자였어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신 건지 꼭 기억하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 동생이 네일샵을 열 예정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예비 남편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예비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로부터 10달이 지났습니다. 동생의 네일샵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제 사업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이 전화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그전 남친 어머니가 우리 가게에 단골 손님이 됐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처음엔 나도 몰랐는데 계속 네일 받으러 오더라고. 근데 네일 받으면서 자꾸 언니 이야기를 물어보고 자기 아들 얘기도 하고.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나 봐. 근데 진짜 뻔뻔하더라.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해. 매번 눈이 퉁퉁 부어서 오는 걸 보면 많이 울었나 봐. 동생의 말에 따르면 예비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이젠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들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지만 아들은 그녀를 보면 그냥 지나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이미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관계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만남을 이어왔고 서로에게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는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제 사업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네일 받으러 와서 또 언니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곧 결혼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돈을 놓고 나가버렸어. 그 뒤로 안 오시더라. 근데 나가면서 내 아들 하면서 울더라. 정말 불쌍해 보였어.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파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르니까요. 동생이 준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너무 긴장한 거 아냐? 아니,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정말 행복해야 돼. 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고 그 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더라. 오늘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여.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야. 웨딩홀에 도착해 내리는 순간 진우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